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30일 정도는 좀 한번 보장을 해줘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을 좀 제공해달라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난임 관련해서는 그리고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요. 네, 이거를 한 회에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수로 판정하는 거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굉장히 좀 아쉽게 봤고 우려스럽게 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직전에 또 R&D 예산 독감 관련해가지고 네.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재조정하겠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대신 이제 사회적 약자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원책을 늘리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인구와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저출산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항목들 중에 유의미한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쫙 전체적인 양을 이제 펼쳐놓고 보면은 그 중에 상당수가 복지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또 주거복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주거 비용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해외 사례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출산 의향이나 이런 계획의 차이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주거복지를 지원해주는 혜택이 일정 부분 또 확률 게임이 되기가 쉽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미 결심을 했거나 임신을 하신 분들에 대한 후 혜택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를 견인해낼 수 있는 결정적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어떻게 기를 것인가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서 기를 것인가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뭐 300조 원에 육박한 비용을 저인과 대책에 썼는데 너무 무용지물이었다라면서 이거를 분석한 보고서를 이제 국책 연구기관에서 얼마 전에 냈어요. 그래서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7월경에 발표했던 그간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정부에서 했던 대략적인 포인트를 상, 중하로 나눠서 효과성이나 관련성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나가야 되는 대책으로 손꼽힌 것이 지금 이번에 발표가 된 육아휴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부분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축이 공공이나 돌봄의 그러니까 돌봄이나 육아의 공공성을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그런데 그러면 초등 돌봄의 마이 구간이라고 부르는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내에서 지금 굉장히 반감이 일고있습니다. 교육복무직과 그다음에 또 비정규직 선생님들과 정규직 선생님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아이돌 보호나